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28일 코멘트입니다. 오늘 오후 프랑스 파리에서 2030년 5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개최가 될 엑스포의 개최국이 결정이 됩니다. 그동안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합니다. 원래 카타르가 2026년 월드컵을 유치하자 그쪽 동네 맹주라고 자임했던 사우디의 MBS가 시작한 엑스포 유치가 이제는 그들이 2034년 월드컵까지 가져갔기 때문에 힘을 빼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빈대를 가져왔다는 잼버리가 세계의 조롱거리가 된 것이 어떤 작용을 할지가 궁금합니다. 오펙 플러스는 오늘 영국 시간 1시에 모임을 다시 시작할 예정입니다. 틱톡을 가지고 있는 바이트댄스의 게임 부분과 뉴버스라는 상표 부분에서 수백 명을 해고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이것은 경쟁하는 텐센트에게는 좋은 뉴스입니다. 엔비디아와 함께 올해 많이 오른 주식 중에 하나인 노보노디스크는 그들의 오젬피크와 위고비 같은 당뇨병 치료제가 체중 감량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알려지자 주가가 50% 이상 상승을 했지만 GAM을 비롯한 자산운 유사들은 포지션을 50%씩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과대포장이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UBS는 AI의 수요로 인하여 기술주의 상승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며 반도체 주식과 소프트웨어 및 플랫폼 AI 종목이 2024년과 2025년에도 유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이라고 하죠. 기업인 TSMC는 3나노의 생산 능력을 올해의 6 내지 7만 장에서 내년에는 10만 장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들은 이 3나노가 그들 매출의 10%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어제 이스라엘 대통령을 만났으며 반유대적인 내용이 있는 X에 있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도이치뱅크는 S&P 지수가 내년 말에는 5,100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했으며 어제 S&P는 4,550.43에 끝났습니다. 또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로열 뱅크 오브 캐나다 RBC라고 하죠.는 내년에 S&P가 5,000까지 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현대차는 올해 12월 30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전기차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아산에 있는 공장의 가동을 중지할 계획이며 내년 2월 14일부터 재가동할 예정입니다. 현대차의 강성 노조도 전기차 시대에 들어간 만큼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심각한 멸종 위기로 세계 수십 마리 정도만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 코뿔소가 지난 주말에 서부 인도네시아의 국립공원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직 이름을 지어지지 않은 이 어린 수컷 코뿔소의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프랑스 파리 시장은 학대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와서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X의 플랫폼을 거대한 글로벌 하수구라고 하면서 사용을 안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기록적인 75대 드론 공격을 했으며 러시아 또한 반격에 나선 우크라이나에 24대의 드론을 격추시켰다고 합니다. 여기엔 모스크바 상공에 있던 드론까지 포함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더 많은 포로의 교환을 위하여 임시 휴전을 이번 주 목요일까지로 연장을 했습니다. 총 58명의 하마스의 포로와 120만 명의 팔레스타인 죄수가 지금까지 교환이 되었습니다. 히읗으로 시작되는 국내 경제이제 연 4% 안정적인 수익 낸다. 한 달새 7천억 원 뭉칫돈 물린 곳이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것은 지난 9월에 상장한 삼성증권의 코덱스 24-12 은행 채권 ETF로 순자산이 1조 7천억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 상품은 은행이 발행한 채권이 부도가 나지 않으면 확정된 수익률 현재 4.01%입니다. 를 매수하는 시점에 보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인기가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은행의 과도한 수신 경쟁이 대출 금리를 인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은행 채권의 발행 제한 규제를 풀었습니다. 하지만 분기마다 2.5% 이자를 지불하는 연 10% 이자가 나오는 상품도 있는데 그것에 비하면 많이 낮다고 보입니다. 히읗으로 시작하는 경제지에선 이런 기사도 실렸습니다. 노후에 쓸 여윳돈 2억, 예금 말고 이곳에 투자, 쏠쏠하네. 이것은 올해 들어서 4조 가까이 매수가 된 미국의 국채에 직접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미국의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채권 투자가의 기대 수익률이 높아지면서 투자가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국의 PB들은 고위험 투자를 꺼리는 자산가들에게 원금을 지키면서 이자와 시세 차이까지 놓을 수 있다며 미국의 채권을 투자를 권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국채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환율이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기가 어려우며 미국 국채가 향후에 원화 대비 강세로 돌아서면 조금 먹으려다가 환율을 손해보고 2025년이 되면 또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이 되어서 시세 차익에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상품으로 수익이 5천만 원이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더 높은 금리가 나오는 상품들이 있는데 굳이 환율까지 걱정하면서 4%에서 5%대 미국채에 들어갈 이유가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그리고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의 가격은 하락합니다. 즉 손해를 보게 됩니다. 한국 시간 10시 30분 현재 지수는 0.37% 오르고 있고 많은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으나 현대차가 0.59% 하락을 하고 있고 키움증권이 0.87% 하락하고 있고 에코프로비엠은 1.45% 오르고 있습니다. HSCI는 0.56% 오르면서 7,115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리플은 812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진출한 지 4년 만에 배달의 민족이 극심한 부진 속에 철수를 합니다. 싱가포르도 진출한 것으로 아는데 쉽지 않은 시장들에게 함부로 진출하는 것은 자제해야 합니다. 배달의 민족은 독일의 딜리버리 히어로의 인수가 되어서 사실 배달의 게르만 민족으로 불러야 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